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2주간에 걸쳐 진행된 임영웅 리사이트를 전체 총평 형식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영웅 리사이트는 지난해 마지막 주 금토일과 새 목금토 6일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총 6회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공연은 어떤 변수와 악조건 상황에서도 팬과 아티스트가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교감한 성공적인 콘서트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연 첫날인 12월 27일 현장 분위기 취재를 했고, 콘서트는 다음 날인 28일 첫 주 중콘을 관람했습니다. 비행기 사고 후 부득이 공연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 가운데 진행된 새해 두 번째 콘서트 분위기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공연도 한 차례 더 관람했는데요. 애초 티켓 예매에서는 실패했지만 운 좋게 티켓을 확보해 두 번씩 직관할 기회를 가졌고, 무안국제공항 사고 전과 사고 이후 달라진 콘서트 분위기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는 첫 주 공연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발생했고, 당일 진행된 첫 주 마코는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과 함께 슬픔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사실 진짜 시련은 이후부터였는데요. 임영웅과 수속사는 새 사흘간 공연을 이어갈지 말지 고심에 빠졌고, 결국 불행한 일에 깊이 공감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이어가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공연을 취소할 경우 파생될 더 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공연을 이어간 사흘 내내 공연 직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슬픔을 되새겼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걸 중단하는 것보다 애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게 더 소중하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할 만한 대목입니다. 콘서트 리뷰는 아무래도 비행기 사고 전과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임영웅이었습니다. 임영웅 공연이 특별하다는 건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요. 우선 규모부터 압도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한겨울에도 완벽한 난방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돔구장입니다.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가장 큰 실내 공연장입니다. 무대 전면을 가득 채운 3개의 초대형 LED 스크린 전광판이 크고 넓은 고척돔 공간조차 압도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전광판은 각기 개별 이미지를 노출하면서도 좌우 한 쌍과 하나로 묶인 통 스크린으로 변신하며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또 전면 좌우 벽면에 각 한 개씩 보조 스크린을, 천장에는 원형 LED가 설치돼 어느 방향에서도 아티스트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빛내는 최고 최대의 음향 비결은 스피커의 성능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대 전면에 천장 좌우로 메인 스피커 3개씩 6개와 홀 중앙 천장에 중형 스피커 2개, 그리고 외야석을 향해 설치된 6개의 보조 스피커까지 크고 작은 최신 장비를 설치해 그야말로 완벽한 음향 시스템을 자랑했습니다. 첫 주 콘서트는 잠시도 눈 돌릴 틈 없이 유쾌함과 감동의 순간들을 연출했는데요. 뒤쪽으로 향할수록 오히려 업되는 듯 임영웅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가 빛났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은 부드럽게 출발한 공연이 우주의 불꽃쇼의 빅뱅으로 마무리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콘서트가 진행되는 중에는 세세한 공연 내용까지 언급하지 못했지만 이제 콘서트가 모두 끝났으니 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리스트는 매 공연 때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첫 출발은 배우의 영시의 이별, 이미자의 동백아 가시,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나훈아의 사내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첫 무대 선곡부터 세심하게 고심한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가요계 전설들의 명곡들인데요. 이는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언젠가는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오랫동안 추억을 기억할 공연에 대한 상징성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또 리사이틀이란 공연명에서 보듯 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노래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로 채워졌습니다. 미워요, 빗속을 둘이서, 내 마음 별과 같이, 그리고 본인의 곡 사랑해요 그대를 별빛 같은 나의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열창할 때는 그 느낌이 또 달랐습니다. 관객들이 따라 부르며 찡한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눈물이 나요 부분에서는 임영웅도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은 발표된 지 벌써 4년 됐다면서 발표 당시보다 지금이 더 특별하게 다른 느낌으로 와 닿는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곡은 수많은 가수들이 커버송으로 따라 불렀지만 임영웅의 오리지널 느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는 점에서 감동이 컸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패러디한 청춘 단막극으로 잠시나마 유쾌한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임영웅이 이미 뮤직비디오와 단편영화를 통해 여러 차례 연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연기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이번 리사이틀 선곡에는 60년대 이후 추억의 명곡들을 많이 선곡하다 보니 오히려 소나기, 따라따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같은 자신의 히트곡은 즉석에서 무반주로 소개하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객석의 반응은 아쉬움보다 만족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선배 가수들의 히트곡, 그 중에서도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대와 영원히 같은 노래들을 선곡해 주제와 분위기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변화를 줬습니다. 성인식, 잘못된 만남, 김미임미 같은 빠른 댄스곡은 콘서트의 강약 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선곡 요소인데요. 다만 새 3일간은 첫 주 공연과 달리 이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미리 준비한 의상조차 자주 갈아입지 않을 만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대신 주어진 무대마다 열과 성을 다하는 진심이 엿보였는데요. 사랑은 빗물 같아요, 사랑의 미로, 그 겨울의 찻집, 애모, 사랑님, 천년지기, 쓰러집니다, 운명 같은 여인, 천생연분 등 선곡한 노래들은 하나같이 관객들의 가슴을 흔들어 놨습니다. 임영웅은 배우부터 이미자, 남진, 나훈아까지 애초 기획한 리사이틀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낸 뒤 앵콜곡에 와서야 두 오어 다이, 홈 히어로, 우리들의 블루스, 자신의 노래들을 소개했습니다. 3시간 가까운 열정의 무대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매번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도 저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는데요. 대중문화기자로 현장에서 숱한 아티스트 공연을 접했지만 확실히 이전의 대중가수의 팬덤과는 다르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임영웅이 어렵고 힘든 시점에 과연 공연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던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차분한 가운데 대성공으로 잘 마무리됐고 영웅시대에 보이지 않는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영웅이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연을 취소했을 때 발생될 주변인들에 대한 피해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주변에서 현장 취재를 하며 만난 상인들은 툭하면 민생을 부르짖는 정치인들이 과연 누가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임영웅처럼 진심으로 이타적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임영웅의 결정은 수개월간 준비해온 공연 관계자들과 하청 스태프들의 생계형 인건비,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신 수많은 관객분들한테는 물론이고 당장 우리 같은 지역 소상공인들한테는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연말 불행한 사건, 사고 여파로 새해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새해 첫 주 월요일인 오늘이 사실상 2025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